어느 날 내가 아주 예뻐하는 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이들 픽업하면서 데리고 다닐 때 이 사이즈 가방이 너무 좋다면서 좋은 가죽으로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시간도 없었고 누군가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저는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웃긴 영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재미있게만 봤는데 이 영상에 나온 밍크조끼랑 가방이 엄청 이슈가 됐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너무 우습게 표현돼서 이제 안 들고 다닌다고 저 가방이랑 옷을 다 당근에 내다 판대요. 저는 그 가방이 당근에 나오거나 말거나 관심 없고 남들이 다 내다 팔 때 저는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만드는 건 제이미맘의 문제의 그 가방 고야드 미니 앙주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패턴은 더보기 클릭하면 내 블로그로 넘어갈 수 있는 주소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공짜로 다운받으면 돼. 재료는 화면에 뜨지? 이것만 준비해서 가져와. 오늘은 정말 별다른 재료가 없어. 가죽하고 보강제만 필요해. 완전 꿀이야. 오늘 또 한 가지 화장하는 영상을 봤더니 그 영상들은 이 화장품은 어느 브랜드고 얼마고 이런 게 이렇게 옆에 뜨더라고.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오늘 영상에 그걸 넣을 거야. 내가 사용하는 도구 등등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얼마에 샀다. 그걸 모두 다 알려줄 생각이야. 물론 내가 편집하다가 짜증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번 영상에만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봐줘. 광고 아니야. 광고하는 거 단 1도 없어. 100% 내돈내산으로 산 거야. 먼저 앞뒤판 패턴을 가져와. 그리고 내가 표시하는 이대로 잘라서 가져오면 돼. 무슨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고 복잡하지. 복잡하니까 그냥 외곽선 그대로 잘라서 갖고 와. 나는 바깥면은 노란색이랑 핑크색으로 했고 내부 안감 가죽은 네이비색으로 했어. 먼저 겉가죽 뒷면에 50g짜리 부직포를 붙이고 가죽 겉면에 패턴 올리고 패턴을 삥 돌면서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으로 잘라. 그리고 가죽을 뒤집어서 부직포 쪽에서 패턴을 대충 가운데 올리고 여기가 손잡이 위치야 하고 표시해. 그냥 대충 넓게 표시하면 돼. 그리고 표시보다 조금 넓게 본드 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보강 테이프를 붙여.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2겹으로 붙였어. 자기들도 2겹으로 붙여봐. 마음이 한결 편해. 그리고 다시 패턴 가져와서 패턴을 가운데 올리고 패턴의 외곽선을 대충 표시해. 그리고 안감 가죽 가져와서 안감 가죽 뒷면에서 패턴 올리고 이것도 패턴하고 비슷한 크기로 외곽선을 표시해. 그러면 이게 지금 표시한 표시선이고 표시선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본드칠을 해. 겉가죽 뒷면도 지금 본드칠한 거 보이지? 이렇게 본드칠을 해서 가져오면 돼. 즉 내 말은 겉가죽하고 안감 가죽을 전체 본딩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은 본드칠 하지 말고 외곽선을 기준으로 좁은 폭으로 본드칠해서 붙이는 거야. 본드 다 말랐지? 그러면 가죽 2장을 붙여. 그리고 나서 종이 테이프 안쪽 선을 자르면 돼. 그런데 잠깐만. 여기가 보강 테이프 붙인 쪽이잖아. 그거를 표시해 줘야 돼. 여기가 위쪽이야. 이거 표시 안 하고 그냥 자르면 나중에 보강 테이프 붙인 게 어느 쪽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꼭 표시해야 돼.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고 패턴을 위에 올리고 손잡이가 들어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줘. 나는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표시했고 나중에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했어. 이거 내가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손잡이 위치 콕콕 찍을 때 안감 쪽에서도 똑같은 위치에 송곳으로 찍어서 표시해놔. 그래야 나중에 만들 때 조금 더 편할 거야. 내가 그 표시를 미리 안 해놔서 나중에 좀 불편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해. 그리고 지금 보면 내가 다른 라인도 표시하잖아. 이거는 안 해도 돼. 이건 하지 마. 그런데 중심은 표시해 놔야 돼. 아래쪽도 중심 표시해야 돼. 나는 라인 테이프로 손잡이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 그런데 이 상태로 며칠을 놔두니까 혹시 가죽을 뜯어먹을까봐 되게 불안했거든. 그러니까 꼭 테이프의 점성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붙여야 돼. 앞뒤판은 이렇게 만들면 끝이야. 지금 만든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가져오면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야. 너무 쉽지? 이해했지?
이 가방은 가방 가장자리를 가죽으로 감싸서 마무리를 해. 이 방법은 보통 책 같은 거 감쌀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바인딩 기법이라고 얘기해.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앞판이랑 그거를 감쌀 가죽을 가져와서 그거를 붙였다고 생각하고 두께를 재봐. 나는 저 핑크색 가죽은 2.2가 나왔고 노란색 가죽은 2.4가 나왔더라고. 이 숫자를 기억하면서 앞판은 끝. 내가 올린 패턴 중에 A, B 패턴 가져와서 바닥 보강제랑 바닥 패턴은 외곽선 그대로 자르면 되고 나머지는 이 선을 잘라서 이 선에 맞춰서 올려 붙여. 그리고 외곽선대로 잘라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이때 이 핸들 패턴만 뒤에 두꺼운 종이를 붙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가져와. 그리고 꼭 조심해야 되는 게 패턴 두 장을 연결할 때 휘어지게 붙이지 마. 반듯하게 딱 일자로 신경 써서 잘 붙여야 돼. 이제 핸들을 만들 거야. 핸들 만들 때는 가죽, 제일 얇은 VXP, 그리고 가운데 넣을 보강제용 말가죽이야. 말가죽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부드러운 소가죽을 넣으면 돼. 소가죽이 없다고 양면 SL처럼 뻣뻣한 보강제를 사용하면 안 돼. VXP는 가죽에 직접 붙일 보강제고 말가죽은 두께 용도야. 두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쟀지. 2.2, 2.4 막 이러면서 쟀잖아. 그 두께를 만들 용도로 말가죽을 사용하는 거야. 이 두께는 여러분이랑 나랑 다 다를 거야. 만드는 사람마다 쓰는 가죽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 내가 기준이 아니야. 나는 두께 2.2, 2.4 정도로 맞추려다 보니 말가죽 3장을 붙여야 되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핸들을 만들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 만들어. 먼저 핸들용 가죽 긴 거 4장 뒷면에 본드칠하고 VXP도 길게 잘라서 4장 본드칠을 해. 말가죽도 본드칠해서 붙여야지. 나는 3장씩 붙인 거를 2개 만들었어. 말가죽 3장 다 붙였으니까 두께를 재볼게. 대충 2.5 뭐 이 정도 나왔지? 그럼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긴 보강제 패턴을 가져와. 보강제 가죽을 만들 때 이 폭이 패턴보다 넓어야 만들기가 쉬울 거야. 패턴은 내가 그냥 대충 그렸으니까 가죽으로 보강제 만들 때 대충 패턴보다 크게 만들어서 가져와. 내 말은 말가죽 보강제 폭이 패턴보다 넓어야 되고 길이는 패턴하고 똑같으면 돼. 이렇게 패턴 양쪽에 종이 테이프 붙이고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자르면 되겠지? 아니, 종이 테이프 안 붙여도 돼. 은펜으로 표시해도 돼. 그냥 정확하게만 자르면 돼. 자른 다음에 핸들 패턴 가져와서 올려봐봐. 표시선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이거 정확하게 맞아야 예뻐. 그렇게 2개 만들면 돼. 그리고 VXP랑 가죽이랑 붙이고 롤러로 잘 밀어줘.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거 다 가져오면 겉가죽 4개고 가운데 들어가는 말가죽 2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찍는 거를 까먹었어. 이게 뭐냐면 말가죽하고 똑같은 높이의 가죽 4조각이야. 겉가죽 뒷면에 패턴을 반듯하게 올리고 패턴 한쪽 끝에만 종이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을 잘라. 반듯하지? 그리고 말가죽 보강제가 들어가는 그 위치를 표시해. 나처럼 얇은 볼펜으로 표시하면 돼. 반대편도 표시해. 여기까지야. 이렇게. 나는 자기들이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했어. 그러면 말가죽 보강제를 올려서 정확하게 잘 표시했는지 검토해야 돼. 만약 오차가 있다면 지금 수정해야 돼. 암튼 가죽 위에 말가죽을 이렇게 올리고 또 다른 가죽으로 덮을 거야. 그러니까 덮을 가죽 안쪽 면에서 한쪽을 반듯하게 자르고 10mm 종이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가 핸들 1개 세트야. 이거랑 똑같이 한 세트 더 만들어 오면 돼. 여기 이 표시가 보강제가 들어갈 표시잖아. 그만큼 본드칠하고 판 깔은 김에 이 위에 가죽도 그만큼만 본드칠하고 말가죽도 본드칠하고 본드 다 말랐으니까 표시선에 딱 맞게 말가죽 올려서 붙이고 다시 또 말가죽에 본드칠하고 여기서 말가죽 쪼가리가 등장하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이고 앞뒤 다 붙여야 돼. 보강제 끝선에 딱 맞춰서 임시로 붙여. 반대편도 똑같이 붙여야지. 그리고 종이 테이프 이 선하고 가죽에 붙어있는 종이 테이프 이 끝선을 딱 맞춰서 붙여.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지? 지금 가운데 이만큼은 붙어있는 상태니까 양쪽에 양면 테이프를 떼고 나머지 부분도 붙여.
그리고 롤러로 밀어서 가운데를 확실하게 붙여. 자, 그리고 잘 봐봐. 이거를 나처럼 이 정도로 구부려 봐봐. 이렇게도 구부려 보고 반대 방향으로도 구부려 봐.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가 이 안쪽에 주름이 적은 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구부려서 만들 거야. 원래 이 정도로 구부러지는 핸들을 만들려면 애초에 구부러지게 만들었어야지 맞아. 그래야 주름이 안 생기고 예뻐. 그런데 이 핸들은 그렇게 구부려서 성형해서 만들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냥 편편하게 펴서 만들었잖아. 그래서 주름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구부려 본 다음에 주름이 없고 모양이 예쁜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 자, 이거 봐. 이거는 안쪽이 자글자글하지. 그런데 이거는 주름 없이 뺀뺀하지. 이렇게 뺀뺀한 쪽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 많은 김에 하나 더 알려줄게. 주름이 덜 생기게 만들려고 부드러운 말가죽을 넣은 거야. 말가죽 대신에 SL이나 LB를 잘못 넣으면 저기가 심하게 주름이 생겨.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탄력적이고 부드러운 말가죽을 넣은 거야. 여러분은 거의 99% 말가죽이 없을 테니까 그냥 부드러운 소가죽 넣으면 돼. 아휴, 오늘도 너무 말이 많다. 그러면 겉가죽 끝선에 딱 맞춰서 종이 테이프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말가죽 보강제를 붙인 곳에 양쪽 다 종이 테이프를 붙였어. 그리고 패턴을 올려보면 패턴에 표시된 이 선이 종이 테이프하고 딱 맞지? 그러면 잘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패턴을 가죽에 올리고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임시로 고정해줘. 이거는 따로 표시를 안 하고 패턴 그 자체를 살짝 고정한 상태에서 자를 거야. 그러니까 패턴이 움직이지 않게 잘 붙여야 되겠지? 패턴하고 똑같이 표시한 다음에 자르면 오차가 많이 생겨. 그래서 아예 패턴을 놓고 잘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처럼 그냥 대충 여기저기 테이프 붙여서 고정시키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르면 돼. 나는 이 부분은 이 펀치로 자를 거야. 저 펀치가 카드 칸을 자를 때 쓰던 펀치인데 여기는 칼로 자르는 것보다 저런 일자 펀치로 자르는 게 훨씬 깔끔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저렇게 폭 넓은 일자 펀치가 있으면 저걸로 자르고, 만약 저게 없으면 가죽 칼로 자르고, 가죽 칼도 없으면 맨 마지막이 커터 칼로 자르는 거야. 저 부분을 커터 칼로 자르면 단면이 예쁘지도 않고, 어떻게 표현하지? 밀린다고 표현하나? 어쨌든 단면이 예쁘지가 않아. 암튼 나는 예쁘게 만드는 법은 얘기해 줬으니까 뭐 어떻게 자르냐는 각자 알아서 잘라. 저 미친 머리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다 잘라서 가져올게. 깔끔하게 잘 잘랐지? 이렇게 2개 만들어서 가져오면 돼. 그럼 이제 바느질의 범위를 정해야 돼.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꼬매라는 법은 없지만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꼬맸어. 그래서 종이 테이프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표시하고 양쪽으로 라인 테이프 붙이고 그리프 찍고 새들 스티치하고, 내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이 핸들의 폭이 10mm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10mm로 만들면 새들 스티치 폭이 너무 좁을 것 같은 거지. 미싱으로 하면은 문제 없어. 그런데 손 바느질로는 10mm가 너무 좁아. 그래서 내가 패턴을 그릴 때 저 폭을 일부러 12mm로 했어. 그러니까 조금 만들기가 낫더라고. 그러나 저 좁은 폭에 2줄로 새들 스티치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초보라면 저거를 2줄로 하지 말고 가운데 1줄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 물론 내가 저기를 1줄로 바느질 한 적이 없어서 모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2줄로 바느질해서 삑살이 나느니 차라리 1줄이 낫지 않을까? 그거는 각자 실력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결정해. 그리고 이거 그리프 칠 때 꿀팁을 알려줄게. 프레스를 이용해서 그리프 치지 마. 그거는 자꾸 미끄러져. 되도록 펀칭보드에 올려서 망치로 두들겨야 돼.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봐봐. 그리프로 찍을 때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게 무거운 거를 올려놓고 10날짜리 그리프로 살살 쳐서 그리프 자리만 표시하고, 정말 뚫는 거는 5날짜리 아니면 2날짜리 그리프로 뚫어. 이거를 한 방에 다 뚫겠다고 10날짜리로 그냥 뻑뻑 뚫어버리면 이 핸들이 좁고 두껍고 미끄러워서 아마 거의 100% 망할걸? 그러니까 나처럼 10날짜리로 살살 두들겨서 간 보고 정말 뚫는 거는 5날짜리나 2날짜리 사용해서 뚫으면 돼.
알았지? 그러면 예쁘게 뚫릴 거야. 나는 내 노하우, 꼼수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 만들어. 다 뚫으면 이런 모습이 돼. 아, 이거 뚫기 힘든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내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뚫으면 돼. 그리고 라인 테이프 다 떼고. 그리고 양쪽 끝에 양면 테이프로 말가죽 쪼가리를 붙였지. 그거를 지금 떼. 이거를 왜 붙였었냐 하면 이게 있어야 자를 때 예쁘게 잘려. 저게 없으면 저기에 벼랑간 턱이 생기기 때문에 예쁘게 잘 안 잘려. 그래서 말가죽 쪼가리를 임시로 붙여서 잘랐던 거야. 지금은 그 쪼가리가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떼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줄씩 다 새들 스티치 하면 돼. 실의 길이는 그냥 4배로 하면 돼. 두께가 두꺼워서 불안하면 조금 더 길게 해도 돼. 오늘도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 다 했으면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바늘을 한 땀 뒤로 갔다가 요 가운데 가죽 사이를 삐집고 나와서 바짝 자르면 돼. 묶을 것도 없고 그냥 바짝 자르면 돼. 그러면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완벽하게 숨기는 매듭이 되는 거지. 멋지지? 핸들 바느질 다 했어. 뒤틀어지지 않게 손으로 바느질 라인 잘 펴주고 바느질 라인이 예쁜지 감상도 한번 하고 이 매듭한 거 한번 봐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기가 막히게 잘 숨겼어. 그치? 이제 기리매를 할게. 잘 봐. 요 가운데 두꺼운 부분. 여기는 기리매 한 번, 후놀이 2번, 기리매 한 번인데 좀 두껍게 바른다. 그런 기분으로 바르면 돼. 그리고 양쪽으로 여기 얇은 데 있지? 여기는 기리매만 2번 아니면 3번 정도만 가볍게 바르면 돼. 아, 여기서 꿀팁은 되도록이면 가죽 색깔하고 거의 똑같은 색으로 기리매를 칠해. 이 핸들에는 그게 예쁘기도 하고 정신 건강에도 그게 좋아. 아, 그 얘기 해주는 것도 까먹었는데 이 핸들 바느질 할 때도 핸들 가죽 색깔이랑 가장 비슷한 색으로 바느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야. 그러면 기림에 다 칠해서 가져오는데 한 가지 또 얘기할 거 있다. 이거 기림에 칠하고 말릴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말려. 그래서 기림에가 다 완성한 다음에 핸들 모양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줘야 돼. 진짜 기림에 다 해서 가져올게. 완성했어. 어때? 예쁘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돼. 이 핸들은 내가 만들라고 하는 그대로 만들면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고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렵게 만든 핸들은 한쪽에 잠깐 놔둘게. 앞판 2개 만든 거 다 가져와. 그래서 앞판 하나, 뒷면에 양쪽으로 양면 테이프 붙이고 상단, 즉 손잡이 있는 쪽, 그쪽을 딱 맞춰서 앞판 2개를 붙여. 이제 우리는 양쪽을 바인딩 처리할 거야. 가죽으로 이렇게 감싼다는 얘기야. 나는 이 작업할 때 디바이더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여기랑 여기랑 바인딩 작업을 할 거야. 디바이더를 가져와서 정확하게 7mm 간격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양쪽 끝선을 기준으로 7mm 되는 곳을 콕콕 찍어서 표시해. 내가 저 미친 머리카락을 숨기려고 화면을 엄청 키운 거거든? 그런데 눈치 없이 자꾸 나오네. 아유, 저 미친 머리 어떡하냐. 암튼 이렇게 다 찍었으면 10mm 종이 테이프로 그 표시점을 쭉 이어서 붙여줘. 뒤집어서 반대편도 똑같이 디바이더로 표시하고 그 점을 이어서 종이 테이프로 표시하고. 종이 테이프로 저 표시를 왜 했냐면 가죽으로 감쌀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본드 칠해서 감싸라는 표시야. 그 범위를 정해준 거야. 그 가죽을 지금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이렇게 감싸서 붙이는 거야. 바인딩 가죽은 패턴이 없어. 패턴이 없는 이유가 이거는 만드는 사람마다 저 가죽의 두께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가죽은 얼마로 해라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 때 그냥 쪼가리를 잘라서 한번 감싸봐. 그래야 가죽을 얼마로 자를 수 있는지 답이 나올 거야. 나는 바인딩 하는 가죽의 폭이 18mm였어. 그리고 길이는 대충 길게 220mm 정도? 대충 길게 했어 그냥. 이거 정확하게 자르려면 나처럼 자에 정확한 위치에 종이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자르면 좀 더 그냥 정확해.
아유, 별걸 다 가르쳐준다. 암튼 각자 알아서 저 가죽을 2개 잘라서 가져와. 이제 본드칠 할 건데 잘 봐봐. 저렇게 표시했잖아. 저 표시선까지 딱 맞게 본드칠을 하는 거야. 모자라게 본드칠을 하면 나중에 떨어질 거고, 넘치게 본드칠하면 지저분할 거야. 그러니까 딱 맞게 본드칠해. 별 잔소리를 다 하지? 내가 너무 쓸데없이 자세하게 가리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 싶어. 이거 병이지? 만약 병이 아니면 내가 자기들을 너무 생각해서. 그럼 이제 저 종이 테이프 선을 기준으로 가죽을 반듯하게 붙여봐.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야. 붙이는 과정은 없어. 내 머리통밖에 안 보여. 양쪽 다 붙였어. 그럼 이런 모양이지? 그럼 이제 뒤집어서 이쪽도 종이 테이프 저 선에 딱 맞춰서 붙이는 거야. 다 붙였으면 종이 테이프 떼고. 이거 붙이는 거는 너무 쉬워. 쉽다고 대충 붙이면 완성도가 뚝 떨어지니까 깔끔하고 반듯하게 붙여야 돼. 그리고 위아래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가죽은 깔끔하게 정리해줘. 이제 바느질 할 거야. 바느질 위치는 이 선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 선에 딱 맞춰서 라인 테이프를 붙여.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잖아.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5mm 라인 테이프를 붙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꼬매는 거야. 3mm 라인 테이프 붙이는 거 아니야. 5mm짜리 라인 테이프를 붙여. 여기는 그리프 찢기도 쉽고 바느질도 쉬워. 그래서 가죽을 잘 붙이는 게 중요해. 가죽을 반듯하게 붙여야 바느질이 더 돋보이거든. 아, 이거 바느질 할 때도 저 가죽 색깔이랑 똑같은 색으로 바느질을 하는 게 조금 만들기가 쉬운 방법일 거야. 이렇게 바느질 완성했으면 바늘을 한 땀 뒤로 가서 저 가운데로 빼서 매듭 지으면 돼. 내가 지금 얼굴에 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태로 더빙 뜨는 거라 발음이 되게 이상해. 좀 이해 좀 해줘. 화면에 보이지? 이렇게 저 가운데로 빼서 매듭 지으면 돼. 이 가방은 양면 가방이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뒤집어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듭을 최대한 깔끔하게 해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나는 뒤집어서 쓸 것 같진 않아. 말이 양면 가방이지. 그거 뭐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뭐 그게 쉽나? 그래서 나는 뒤집어서 사용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었어. 이번엔 저 위쪽을 바인딩 처리할 거야. 가죽으로 감싸기 전에 저 양쪽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면 이렇게 꺾어서 접을 거야. 잘 보이지? 꺾어서 접는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어. 각자 마음대로 하면 돼. 단 여기를 이쪽으로 꺾었으면 저쪽도 이쪽 방향으로 꺾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냥 꺾어버리면 저기가 너무 두꺼워서 미워. 그래서 양쪽으로 요만큼만 피하를 해. 피하를 한다기보다는 살짝 포를 뜨듯이 도려내. 아니야, 그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깎아. 여기 그리고 반대 방향 핑크색 쪽도 4군데 모두 다 깎아. 그리고 디바이더로 앞판 뒷판 모두 다 7mm 되는 곳에 표시하고. 이거 지금 가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싸서 붙이는지 그 간격 정해주는 거야. 그 표시점을 쭉 이어서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가죽 겉면에서도 디바이더로 다 표시하고 종이 테이프로 여기까지야 하고 붙이고. 나는 양쪽 끝부분을 노란색 쪽으로 꺾을 거야. 그러니까 저기를 본드 조금만 칠하고 다 마르면 접어서 붙여. 그런데 이거 접어서 붙일 때 이 아래쪽도 접어서 붙이고 집게로 고정시켜놔. 다 꺾어 붙이면 이런 모양이고 저 아래쪽만 집게로 잠깐 고정시켜. 고정시키지 않으면 자꾸 떨어져. 그리고 이거 봐봐. 여기가 손잡이의 가운데지. 이렇게 표시하고 이 가죽으로 감쌀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다 돌려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 깔끔해. 그리고 나서 앞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 종이 테이프 있는 데까지 본드 칠하고, 당연히 반대 방향도 해야 되고, 당연히 안쪽에도 본드 칠해야 돼.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저 가죽 끈 뒷면에도 본드 칠해야지. 그리고 본드가 다 마르면 여기서부터 선에 딱 맞춰서 가죽을 붙여. 딱 맞춰서 정확하게 붙여야 돼. 이거는 가죽 끈을 길게 해서 한 방에 돌리는 거야. 중간에 나누는 거 없어. 길이는 기억 안 나. 그냥 대충 재봐. 한 바퀴 다 돌리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여기서 탁 끊어서 붙이면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끊어진 거는 나중에 손잡이를 딱 붙이면 안 보여.
가죽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이제 10mm 테이프는 잘 떼어줘. 그럼 이제 또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선에 딱 맞게 라인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프로 뚫고 새들 스티치를 하면 돼. 이거 바느질 하는 거는 안 보여줘도 되지. 실의 길이는 이 둘레의 4배로 끊으면 돼. 예쁘게 새들 스티치 해서 가져오면 돼. 이번에는 간단하게 바닥을 만들게. 내가 요새 이렇게 만드는 거에 재미를 붙였는데, 바닥 보강제를 사용할 때 SL이랑 얇은 라바 스펀지를 붙여서 쓸 거야. 패턴은 이렇게 2개가 필요해. 먼저 겉 가죽 뒷면에 50g짜리 부직포를 붙이고, 겉면에 패턴을 올리고 삥 돌면서 10mm 종이 테이프를 붙여. 코너는 은펜으로 그렸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종이 테이프 안 붙이고 전체 다 은펜으로 그려도 상관없어. 에휴, 바보. 자기들은 다 그냥 은펜으로 그려. 아주 진하게 그려도 상관없어. 그래서 종이 테이프 안쪽 선, 지금 내가 표시하는 대로 잘라서 가져와. 코너는 지금 자르지 마. 좀 이따 자를게. 이만큼 자르고 한쪽에 잠깐 놔둘게. 제일 얇은 SL 한쪽에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제일 얇은 라바 스펀지를 붙여. 그리고 나서 바닥 보강제랑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 되지. 그러면 겉가죽 뒷면 부직포 쪽에 이거를 그냥 가운데 붙여. 뭐 정확하게 재가지고 가운데 붙이면 좋겠지만 각자 알아서 가운데 붙여. 나도 이렇게 붙였어. 이제 본드칠해서 가죽 2장을 붙여줄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본드칠하고 여기도 이렇게 본드칠해서 본드가 마르면 잘 붙이고 이렇게 잘라. 이번엔 패턴 사이즈대로 제대로 자르는 거야. 이제 겉면에 패턴 올리고 중심을 정확하게 표시해. 그리고 나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디바이더로 7mm 간격 표시를 해. 그런데 이 표시를 안 하더라도 아마도 보강제가 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대충 7mm 정도 위치될 거야. 나는 저 중심이 잘 안 보여서 은펜으로 이렇게 표시했어. 그럼 바닥 한쪽에 잠깐 놔두고 앞뒤판 만든 거를 가져와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중심을 표시해야 돼. 한번 각자가 만든 거를 재봐. 그래서 중심을 표시해주면 돼. 저게 전자계산기까지 나올 일이냐고. 에휴, 바보. 그리고 이 아래쪽도 7mm 디바이더 가져와서 다 간격을 찍어줘. 나처럼 찍으면 돼. 여기까지야. 이렇게 표시를 다 찍어. 그리고 나서 그 표시점을 쭉 이어서 종이 테이프를 붙이는 거고, 종이 테이프 붙이면 이런 모습이야. 이제 바닥이랑 연결하면 돼. 중심끼리 맞춰서 나처럼 붙이면 되니까 바닥 안쪽 면에서 뺑 돌면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 여기선 양면 테이프가 편해. 그리고 중심끼리 먼저 붙이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아마 예쁘게 붙어질 거야. 이거 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종이 테이프로 본드 칠할 범위 정해줬으니까 저만큼 꼼꼼하게 본드 칠을 해야 되고, 당연히 가죽 끈에도 본드 칠해야 돼. 이 가죽 끈도 길게 잘라서 한 방에 돌려야 되는 거야. 길이는 기억 안 나. 그냥 한번 돌려봐. 그러면 그 길이를 알 수 있어. 본드 다 말랐으면 붙이는데 종이 테이프로 여기까지 붙여 하고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줬잖아. 그 선에 딱 맞춰서 붙여. 붙이는 시작점은 각자 마음대로 하고 겉판 쪽을 먼저 붙여. 이렇게 뺑 돌면서 약간 당기는 기분으로 붙이고 가죽을 접어서 넣고 자연스럽게 붙이면 돼. 코너는 이렇게 장장장장장장 쪼개듯이 붙여. 그러면 자연스럽고 예쁘게 붙을 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다 붙였으면 저 윗선에 딱 맞춰서 라인 테이프를 붙여. 이제 그리프 찍는 요령을 알려줄게. 여기 앞뒤판에 해당하는 긴 쪽, 이쪽은 그냥 그리프 치면 돼. 문제 없어. 문제는 옆판에 해당되는 이 양옆이야. 양옆은 프레스를 사용하면 거의 백발백중 미끄러질 거야. 그러니까 프레스로 그리프 찍으면 안 되고 5날이나 10날짜리 그리프로 살살 뚫어서 자리만 내준 다음에 2날 혹은 5날짜리로 다시 뚫어줘야 돼. 양옆은 한 방에 가려고 그냥 뚫어버리면 아마 대부분 엄청 끔찍하게 뚫릴 거야. 참고로 이 긴 쪽 뚫을 때 저 부분을 납작하게 눌러서 그리프 쳐야 그리프 모양이 예쁘게 나와. 어설프게 비스듬하게 놓은 상태에서 그리프 치면 안 돼. 이 가방 만들 때 이 바닥 부분 그리프 예쁘게 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구멍만 잘 뚫으면 이거 꼬매는 건 일도 아니야. 잘 꼬매서 가져와. 바닥까지 다 연결하면 이런 모습이야. 이제 손잡이만 달면 돼. 손잡이 가져와. 손잡이가 이런 모습이지? 이렇게 손잡이 2개랑 패턴을 가져와서 손잡이 위에 패턴을 올리고 송곳으로 여기 그리고 요 중심선 여기 찍어서 표시해줘.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제 손잡이랑 가죽의 본드칠해서 끼워 넣어서 붙이면 되는데 내가 앞에서 가죽 안쪽 면에도 손잡이 들어갈 위치를 미리 표시하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걸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표시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미리 그 표시를 하지 않으면 너무 번거롭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손잡이 위치를 표시할 때 내부 가죽 쪽에도 같이 표시해줘. 만약 앞에서 그걸 표시 안 한 사람 있으면 지금 나처럼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표시해야지. 나는 이렇게 표시했고 손잡이에 본드칠해서 붙일 건데 이거 잠깐 봐봐. 여기가 손잡이 안쪽 면이거든. 그런데 기리매를 이렇게 넓게 발랐어. 이렇게 안에까지 기리매를 바른 이유는 만에 하나 나중에 본드가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더라도 저 색깔이 보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안쪽에 이만큼 기리매를 칠했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쪽 면에 기리매를 좀 칠해놔. 본드 다 말랐고 손잡이를 제 위치에 제대로 딱 붙여. 이거 보면서 설명할게. 가운데 길게 그리프 치고 꼬맬 건데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직선으로 그리프를 찍으려고 라인 테이프를 붙였고 그리프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뚫었지만 여기 위에 2개는 흉내만 낸 거고 뚫지는 않았어. 이 2개 그리프의 구멍은 송곳으로 뚫어야 돼. 반드시 송곳으로 뚫어야 돼. 그리프로 그냥 뚫어버리면 아래 지나간 바느질이 끊어져. 그러니까 반드시 송곳으로 찍어야 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느질하고 매듭 지으면 돼. 매듭은 안쪽 면에서 손잡이하고 가죽 사이로 빼서 묶으면 돼. 시간 없으니까 다 꼬매서 가져올게. 아니다, 이거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 먼저 여기부터 시작해서 2번 감고 시작하고 쭉 꼬매서 여기까지 바느질 다 하고 매듭을 뒷면에서 숨겨서 하면 되고 현재 송곳으로 구멍 뚫은 데가 여기야. 그러니까 그 외에 여기 2군데 더 송곳으로 구멍 뚫어서 이렇게 2번 감아서 꼬매는 거야. 그럼 이제 2번씩 감아서 꼬매는 거 해가지고 올게. 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 그리고 매듭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 만약에 자기들이 매듭을 잘 숨길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좋고 나는 그 비법이 없어서 곧대로 다 하나하나 매듭을 숨겼어. 그래서 내 방법은 일단 실을 조금 길게 잘라. 그리고 저 실들을 손잡이 아래에 다 밀어서 놓고 본드 바르고 손잡이를 완전히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 나는 이 방법으로 다 마감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면 돼.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완성해서 가져올게. 이렇게 완성했어. 저 조그만 가방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나도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 되게 조그만 가방인데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 나는 별 기대 없이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딱 내 애착 가방 사이즈야. 그래서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 이 가방 만드는 난이도는 완전히 하는 아니고 중정도? 그래도 뭐 내가 다 설명해줬으니까 초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야. 요새 많이 구박받는 가방이라 내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구박받을 만한 물건이 아니야. 정말 딱 필요한 거 몇 개 넣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딱 좋은 가방.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봐. 후회 안 해. 이뻐. 내가 이번 영상 더빙하는 그 시기에 심각하게 혓바닥을 깨물어서 정말 병상투혼했어. 사진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 아니야. 정말 나 며칠 동안 엄청 고생했어. 아직도 안 났어. 그래도 그 와중에 발음 똑바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더빙 떴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 있지? 꼭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많이 달아줘야 돼. 이 정도 협박하면 되겠지? 어쨌든 우여곡절로 만든 이번 영상 자기들에게 모두 다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진짜 도움이 되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거 만들어서 갖고 올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